18형의 34번 볼게요. 18형의 34번. 재산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산보험은 상질간이라고 했죠. 상질간.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3번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 35번. 재산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정답 4번 계약자 적립액이죠. 36번. 재산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정답 3번 80세 만기 질병 사망. 질병 사망은 항상 특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했죠. 항상 특약.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어요. 37번. 상법상 사망사고 담보에 가입 제한이 되는 대상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이 무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5세 미만자. 38번.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이에요. 재산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39번.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사고,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했죠. 급격, 우연, 외래 해서 3번이 정답.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이에요. 지진으로 인한 상해.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과실 보상한다. 41번. 장기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답 1번이에요.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로 장해분리표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한시 후유장해 지급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라고 했죠. 한시장해 5.2 해서 5년 이상 지속 시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한시장해 5.2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뭐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을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은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중 높은 것을 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지급한다라고 했죠. 42번. 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의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이다. 43번. 휴일교통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종기로 맞는 것은 휴일교통상해보험 개시는 0시, 종기는 24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 휴일교통상해보험에서 휴일의 범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휴일의 범위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까지 휴일이라고 했고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44번.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이에요. 비영리법인단체, 동업자단체는 3종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영리 2종이다라고 했죠. 2종 단체. 45번. 상해보험 약관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날짜로 적절한 것은 보험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해서 정답은 1번.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자 더해서 줘요. 그 이자의 명칭이 뭐였어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했죠. 46번.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방금 했죠. 정답 2번이에요.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 적용한다. 47번. 암보험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연령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만 15세 미만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장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장하는 암종들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4가지 암들은 대기기간 없이 바로 보상한다라고 했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대기 기간 중에 암 진단받게 되면 그 보험 계약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무효가 되고 내가 낸 보험료만 환급해 준다라고 했어요. 48번 CI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대한 화상, 부식 보상한다라고 했죠. 보상한다. 그리고 이 CI 보험에서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전액 준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50% 준다고 했어요? 50% 준다라고 했죠.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문제에서는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라고 했죠. 49번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3개의 실손의료보험 특약도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아니죠. 특약은 내가 원하면 가입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50번 간병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항은 정답 1번이죠. 신체 보조장구의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16형 갈게요. 16형. 16형의 22번 풀어야 하죠? 22번. 16형의 22번 보시면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4번이에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얘가 손해에 대한 개념이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은 위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위험. 동그라미 2번. 특정한 사고로부터 사고 동그라미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 손해 동그라미 가능성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이렇게 개념 안에 사고와 손해가 들어가면 얘는 위태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죠. 위태. 동그라미 3번. 구체화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자신의 직감을 통한 위험. 이거는 주관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3번.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은 보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초과보험은 가입보다 가입 금액이 큰 보험이죠. 적은 게 아니고 큰 보험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얘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24번.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번이에요.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3억이 아니고 5억 원이죠. 5억 원.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거고요.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어요?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여기다가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처벌한다. 상습범은 몇 분의 몇? 2분의 1이라는 거. 2분의 1 가중처벌한다. 25번. 다음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 4번이에요. 보험 사기 특별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일자도 알아두시라고 했죠. 2016년 9월 30일이라고 했어요. 2016년 9월 30일.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경성사기라고 했죠. 경성사기. 동그라미 2번.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는 보험 사기는 연성사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연성사기. 26번, 27번 풀었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26번 안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풀게요.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고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제한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7번은 풀었나요? 안 풀었죠. 보험료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수금비는 위험보험료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순이 언니 아버지 영순부 부 옆에 뭐 있었어요? 신수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수금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가 보험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뒤로 넘길게요. 28번, 29번, 30번, 31번 풀었나요? 다 안 풀었나요? 안 풀었고 33번까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풀었어요? 네. 안 풀었어요? 네. 그럼 28번 볼게요. 약관 해석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작성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준다라고 했고요. 29번 보험업 허가 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방법서와 약관이었어요. 방법서, 약관. 그래서 정답은 4번 보험 약관, 약관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번에 사업 방법서, 방법서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0번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 자 그리고 청약서 부분 전달, 청 그 다음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약, 자청약이라고 했죠. 이 3대 기본 지키기에 위반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31번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단계별 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권유,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단계로 구분된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대리 들어가 있죠. 대리, 승낙, 거절, 대리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가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권유를 지우셔야 돼요. 권유 X.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주계약 보험료, 청약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뭘 설명해야 된다고요? 승낙, 거절, 대리 설명해야 돼요. 승낙, 거절, 대리가 없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2번 특별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화재보험 갱신계약 시 기초서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기초서류에 정한 만큼 주는 것은 특별이익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준금액은 3만 원이라고 했어요. 3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걸 넘어서면은 특별이익이라고 했죠. 3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정답 3번 승원계약이죠. 이 승원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재금이 어떻게 됐어요? 제재금 한 건당 100만원 최고 3천만원이라고 했죠. 한 건당 100만원 최고 3천만원.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제재금이 얼마인지 보험법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17형 갈게요. 17형. 아 잠깐만요. 16형의 1번부터 3번 안 풀었죠? 그것도 풀어드릴게요. 16형의 1번부터 3번. 16형의 1번 보시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2번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제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다 보상해 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를 준다라고 했죠.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예요.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동그라미 3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이나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고 80% 미만일 경우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4번. 재산 손해보험금과 잔존물 보전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 보전 비용이 아니고 제거 비용이에요. 3번.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중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풍수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 우박, 폭설이라고 했어요. 우박, 폭설. 정답은 1번. 17형 갈게요. 17형이 1번. 17형이 1번. 17형의 1번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손해가 아닌 것은 재산손해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직접, 소방, 피난 두 글자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4번 화재에 따른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2번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로 오른 것은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 아까 복습해드렸죠.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화재보험 계속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속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 보험기간은 1년이고 동일 회사, 동일 군에여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해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몇 프로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5% 할인해 준다라고 했고요. 보험료율은 95%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도에 해지하고 체결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웠었죠.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에요. 보험기간이 1년 초과인 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초과 아니죠. 보험기간은 딱 1년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22번 볼게요. 22번.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치명성이에요. 이런 것들 없었어요. 치명성은 없었어요. 23번. 동일한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대량 동그라미, 관찰 동그라미. 사고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될 수 있다. 통계 동그라미, 추출 동그라미. 대량 관찰, 통계 추출 넣으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죠. 정답은 1번. 24번.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이에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의 정해진 형량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25번.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내박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정답 2번 300만원이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번, 27번, 28번 풀었어요.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시고 29번도 풀었고요. 30번 풀었나요? 안 풀었죠?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아니죠.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설명 내용을 음성 녹음한 경우에는 청약서 자필 서명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기간 중에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도 통시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 기간 중이 아니고 계약 체결 전이라고 했죠. 전. 31번 풀었죠? 32번 갈게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달성됐을 경우에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 아니에요. 영구 삭제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사본 저장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3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은 장애인은 세 글자니까 숫자 3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3년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3천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드렸던 거 문제 배웠던 내용 풀어드렸고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